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스펙 내역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리세스님. 아이디는 리세스님. 프린세스가 앞에 약간 이게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단 스펙 내역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상해사범대학 대외한어과 네. 평균 3.6점, 그리고 어학 점수는 HSK 6급, 그리고 TSC 8급, 토익 800, 오픽 6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6급이라고요? 오픽 6급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토스를 잘못 적었나? 네, 토스를 어쨌든 잘못 적은 넘어가고요. 듯하고요. 일종 보통과 이종 소형, 커말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경력사항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1년간 음식점 점장직을 했지만 비자가 학생 비자여서 인정 불가 제로. 대외 활동 제로. 이번 제로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네요. 네. 계획인데 면세점이나 백화점 입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신세계, 현대, 롯데, 신라 등 백화점 또는 면세점,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또 제로가 등장하네요. 네. 경력이라든가 대외 활동이 제로입니다. 살인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 단어를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는, 네. 즐겨 쓰시는 리세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지금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네, 우리 모든 맞습니다. 친구들이 저도 그렇고 지금 네.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마음으로 그렇군요. 컴다운. 좀 이렇게 조언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본인이 마음이 이제 급하신 경우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취준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이게 진전이 나지 않을 때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시죠. 뭐 없다, 제로 뭐 이런 제로. 데 잘 뜯어보면 분명 있는 곳간도 존재하거든요. 일단 이분의 전공 대외 한어과, 이 과가 가지는 특징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과는 전형적으로 외국인이 중국 본토에서 중국어를 배우게 하는 학과입니다. 그런가요? 대외 한어과. 예, 한어과는 그냥 일반 중국인 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아니라 대외 한어과인 예,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중국 본토 학생들이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나 수업은 전혀 없을 겁니다. 거의 없겠죠.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쉽게 외국인의 관점에서 언어를 습득하셨던 이런 글로벌 지향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뭐 그거만큼은 분명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잘 뜯어보면 HSK 6급에 뭐 나쁘지 않은 전체적인 어학들, 물론 이제 영어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네. 공공기관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 이분의 관건은 본인이 약점이라 느꼈던 대외 활동과 경력 사항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교내 활동에서 본인이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는지, 혹은 본인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본인의 경험 내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단체 활동 속의 자신의 강점들,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본인이 파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타이틀만 보면 약간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잘 뜯어보면 의외로 건질 것들이 많다. 더군다나 대외 한어과 수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개 이제 이런 학과들은 고학년 때 이제 중국의 경제라든지 문화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성 수업들을 분명 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에이 뭐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라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경험 잘 메이드해서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반장님은요? 네, 일단 뭐 이분 그 차코치님 말씀처럼 되게 마음이 급할 수는 있지만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갖췄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어가 되겠죠. 중국어에서 HSK 6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계시고 영어 점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쉽긴 합니다만 컴퓨터 OA도 있으시고, 그리고 인정은 못 받더라도 분명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장직. 하지만 이제 살인적인 평가를 부탁한다라고 하셨으니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차례대로 짚어드리자면은 일단 본인의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상태는 아니고, 지금 뛰어난 중국어 실력을 보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점수는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던 분들에게 이제 그 지원을 했었을 때 기업이라든지 인사 담당자가 우려하는 것은 분명 외국의 조직 문화와 한국의 조직 문화는 다를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마침 뭐 국내 기업에서의 뭐 인턴이라든지 그런 경험이나 대외 활동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분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국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에서의 인턴 등으로 경력을 좀
보완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남들이 다 지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공채 전형이 아니라 좀 약간 특수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 또는 이제 워너비 패셔니스타 전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캠퍼스 리크루팅으로는 이분이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캠퍼스 리크루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워너비 패셔니스타 전형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일반 네. 공채도 있지만 스펙테클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이분이 스펙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자소서나 어떤 경력 등에서 내가 특출한 강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보여줄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스펙테클 전형으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분이 희망하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물론 가실 수 있다면 좋지만 지금 코로나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그런 업종 중 하나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지원을 좀 확대를 하셔야 된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성훈 방장님의 조언까지 들었는데 앞서 차코치님이 경험 정리를 좀 네. 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경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네. 그러니까 우리, 예. 이분의 경우에는 좀 네네네. 어떤 중국 내에서 활동을 했을지 약간 이분으로 이제 또 추리를 좀 시작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찬아님? 들어왔어요. 네. 또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와 주시죠. 네. 왔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코난, 가자. 뭐 BGM 끝날 때 이제 제 얘기하면 되니까요. 코난 부탁해. 언제 코난. BGM이 끝날까요? 네. 지금 끝났네요. 일단 이분은 결국 두 가지 경험으로 살아야겠죠. 일단은 1년간 음식점 점장직을 하신 거. 이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어허. 음식점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지가 대충 감이 오거든요. 어떤 걸 이를테면 하셨죠? 편향적인 메뉴 탓에, 즉 너무 로컬한 메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왔는데 선뜻 메뉴 주문을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장의 타이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도 먹을 수 있게 강황가루를 좀 더 쳐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개선했더니 네. 메뉴가 생기고 털어놓는, 메뉴가 생겨가지고 매출이 급상승하는 뭐 어허. 그런 식으로 미화된. 그러니까 소위 평가자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데 이 얘기를 왜 그렇게 마상 무용담이냐 늘어놓는 이런 에피소드가 아닌 나머지 것들이 일단 이분에게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분이 분명 한두 가지 일을 하셨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를테면 손님이 갑자기 급하게 오셨다라든지 혹은 의외로 날씨나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손님이 많이 안 오는 일들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대외 한옥가 내에서 벌어졌던 수업들 내용들 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될 거를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원래 발표 능력이 떨어져요. 발표 능력이 떨어졌는데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3주 만에 발표를 멋있게 끝 해갖고 발표를 뭐 A+ 뭐 학점을 받았다. 네. 뭐 이런 에피소드 역시나 무용담 중심으로 본인의 기억의 흐름, 의식의 흐름대로만 이야기를 펼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3인 이상 함께 하셨던 활동 중에서 본인이 처음 접했던 일들, 뭔가 이 과제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뭔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해내시면서 자신의 이야기거리를 건져가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참 쉽게 하시네요. 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대외 활동 계속 없다고 하시고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단체 활동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분명했고 처음 접했던 일이라든지 기간이 뭔가 좀 한정되어서 무언가를 이걸 단기간에 완료를 해야만 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했다면 그 경험들 빨리 기억해서 찾아봅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난, 명탐정, 찬안의 추리와 긴급 처방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 홍 반장님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그래도 나의 경험이 특출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시작 단계부터 막막하다라고 한다면은 직무자로서 요구되는 그런 역량,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과연 내가 이 경험에서 발휘를 했었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이제 영업 관리 쪽으로 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한 층이나 혹은 한 품목에 대해서 담당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끌며 이제 매출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뭐 리더십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한 위기나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어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의견의 다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조율 능력 그리고 이제 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특출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한정된 자원으로 성과를 냈었던 이런 경험들을 혹시 내가 하진 않았었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경험을 이제 본인이 자소서라든지 면접에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실 점은 어떤 행동의 나열들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내가 어떤 생각 혹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경험에서 행동으로 보였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해당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직무자로서 과연 적합한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동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 기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어떤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집단에서 활약을 했었다 혹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었다 이런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본인의 그런 생각, 판단 기준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서 경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분께 리세스님께 기업체를 추천한다면 어떤 기업체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찬하님? 일단은 찬하입니다. 네. 일단은 이분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언어가 가지는 이 특수성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이제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제가 속했던 인도 이런 쪽 어휘 특기가 있으신 분들, 제2외국어의 특기가 있으신 분들이 딱히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더라도 본인의 어학이 가지는 강점이 그 회사가 진출한 그 사이트에 도움이 된다는 접근을 했었죠. 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중국어는 그 이전 단계였고요. 현재는 베트남어나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 그런 거를 그런가요?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지금 사실 이 대외 한학과 이 중국어의 강점만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데는 분명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다 지금부터 추천드릴 기업들에 대한 건 단순히 업황이 기대가 된다. 뭐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 막 이런 거에 막 찬양 일색으로 글이 나와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 위주의 자신의 이야기거리에 확보될 수 있는 기업 분석이 뒷받침될 때 저희가 조언드릴 회사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물류 회사를 지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물류 회사도 물류도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3PL, 항만화역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워딩 회사만큼은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쪽 부분에 발을 딛게 되면 그 뒤부터는 포워딩 업체 위주로 좀 군소 회사들 위주로 자꾸 뭐 그런 회사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의 높은 커리어의 어떤 계획을 고려한다면 조금 오히려 좀 더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가 제외한 나머지 곳들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무역회사들 공채가 상하반기엔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강점인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뭐 하드웨어도 같이 있는 인바디라든지 아니면 뭐 AI 솔루션을 다루는 뭐 에듀스나 마이더스 IT 솔루션 이런 곳들에서 본인이 국내 아닌 해외 사이트에도 이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의 어학의 강점, 글로벌 능력을 좀 발휘하는 쪽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바디도 국내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바디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왜죠, 맞아요. 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말 진짜 몇 초 안에 그렇죠. 갑자기 인바디로 빠지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제가 분석을 사실 해준다는 뭐 이 직업 방송에서 인바디만 2번 정도 방송을 소개한 그랬어요? 적이 있는데 그 뭐 대단하시죠, 실제로. 그 프로그램 인바디 재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네네. 이 기업은 되게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쟀는데. 그러셨어요? 네, 일단 홍 반장님 네. 그렇다면? 아, 네. 이분이 일단 가진 것부터 좀 살려서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제2외국어인 중국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떤 호텔업이라든지 어떤 여행업 혹은 마이스 산업 이런 그 항공사 이런 쪽으로 일단 지원을 확대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 교류라든지 경제 쪽에서 계속해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고려할 수는 없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력으로서 본인이 음식점 점장 하셨던 것을 살려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식자재 영업관리 이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외식 자영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기관, 병원 이런 쪽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자재 영업관리 쪽으로도 본인이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력을 잘 살려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다. 그리고 실제로 TO가 어느 정도 되는 곳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좀 나이 이런 부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에서 수요가 많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진 외국어, 제2외국어인 강점까지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필기 전형에서 이런 가점을 주는 한국관광공사라든지 혹은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흔히 코트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예. 쪽에서 통상 쪽의 직무를 뽑을 때 어문 계열로 나눠서 제2외국어 어문 계열로 나눠서 뽑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공공기관으로도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끝으로 이분한테 좀 조언 말씀, 뭐 힘을 내라는 말씀이건 뭐 좀 더 해라 이런 말씀이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니까 한 문장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죠? 결국 이분이 넘어야 될 허들은 필기 전형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군의 상당수가 인적성 고사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적성시험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3, 4월 내에 좀 다지는 기간 같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반장님.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연기가 됐는데 이때 처지지 마시고 남은 기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싸움에 따라서 상반기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코치님 말씀처럼 이 남은 기간 필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교욱 분의- 씨가 소개를 시켜주시죠. 두 분의 코칭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사연 아이디는 JSHO 1993 전성호 씨 아닐까 싶어요. 1993년생. 알겠습니다. 그렇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고 3.8의 학점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어학 점수 없고요. 한국사 1급, 커말 2급 보유하고 계시고 사회복지사로 1년 정도 사회복지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유관 업무를 하셨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년 동안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 시의회 의정 모니터링 활동 2년,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어학과 자격증이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4대 보험 공기업, 국민건강보험 이런 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 의료 관련 공기업이라고 하셨고 그중에서도 사무직과 요양직 들어가고 싶으시다. 하고 싶은 말, 4대 보험 기업 인턴 면접 대기 중인데요. 어학은 예정이고 커말 1급 취득하면서 서류와 합격을 높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질문 주셨네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홍 부장님? 이분이 일단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좀 한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서류 전형을 평가하는데 다방면적 요소들, 엄연히 어학 점수들도 그 지원 자격으로서 활용이 되고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가점 사항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학 점수, 취업 기본 스펙부터 먼저 갖춰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대 보험공단은 기본적으로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꽤 크긴 합니다. 보통 이제 한 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통합해서 뽑을 때 보통 땡땡땡명 이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곳인데 진짜요? 그래도 이쪽만 지원하시기에는 너무 좀 티오가 작습니다. 사기업으로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의 NCS 필기 적성에 따라서 4대 보험공단에서도 좀 집중할 곳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NCS 직업기초능력과 법을 시험을 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좀 위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전국 영역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혹은 근로복지공단 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통합전공, 법, 경영, 경제, 행정 이런 통합전공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쪽에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공 공부도 같이 좀 시작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전공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이런 곳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필기 전형을 실시하는 다른 쪽으로도 좀 지원을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채용이 밀리게 되었지만 분명 한 4월에서 5월 달에 공고들이 많이 뜨면서 네. 공공기관들이 필기를 합동으로 실시하는 그런 합동 채용이 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희망하시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중첩이 되게 된다면은 그만큼 최대한 본인이 기회를 많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요. 예, 뭐 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의 경우는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분의 대외 활동을 보시면 시의회 의정 모니터링 활동 2년. 그렇죠. 시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혹은 사건 사고들을 제보를 한다거나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담들을 제보를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해당 직무, 해당 직군이 가지는 성격이 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점 뭔가 가치관에 부합한다 뭐 이런 단편적인 요소로만 본인을 어필하시기보다는 이때 발생할 수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어떠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현안의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 이것들을 단순히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과 방안을 주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는 그런 활동의 역할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들을 좀 입체적으로 정리한다면 공공기관 채용에서 꼭 중요한 할 얘기거리를 자기소개서 면접 때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분께서 4대 보험기업 인턴 면접 대기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면접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턴 경험을 토대로 가산점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본인의 경력을 살려보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인턴 기간에 대한 것도 고민이실 텐데 기간을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경험을 일단 해보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턴 경력이 꽤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분의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 이 어학 점수 그리고 자격증을 써주시면서 좀 이 인턴 활동도 하면서 뭐 커말 1급이나 토익 점수를 따는 게 좋을까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따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건보만 생각하면 네. 뭐 그렇게 필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토익 800점 외에는 그 자격증들 어디까지나 뭐 참고할 수 있는 영역이겠죠. 하지만 그 외에 공공기관들까지 지원을 고려하신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 관장님은요? 네, 뭐 그 외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정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네. 자격 사항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 이런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기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4대 보험 공기업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류 전형 평가를 다방면으로 실시합니다. 자기소개서도 평가하고 교육과 경력 사항도 평가하고 자격 사항도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다. 실제 저희 합격한 회원들도 보면은 한국사라든지 커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해도 4대 보험공단에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근데 기본 스펙은 이제 본인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고 본인의 그런 교육사항, 경력 경험사항,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보면 희망하시는 직무가 사무직과 요양직이에요. 네. 근데 요양직은 뭐 전공도 그렇고 이해가 되는데 사무직은 약간 좀 튄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시는지 아니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뭐 블라인드 전형이기 때문에 네. 대놓고 확인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이 어떻다라고 딱 단언질 수는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제 본인의 경력 중에 사회복지 1년, 제가 뭐 국어가 약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복지 1년이라는 게 사회복지사 경험을 1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유관 경력을 1년 보유하셨다는 건지 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어렵겠지만, 그 경력이 있는 분들께는 되게 요양직 지원하지 왜 일반 사무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냐, 우리 기관 민원실 지원을 왜 했냐, 뭐 이런 식의 의문점은 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자신의 강점을 더 잘 살릴 수 있고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들, 그리고 인턴 경험을 통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민원 업무나 일반 사무행정 업무에서 가지는 뭐 강점 혹은 나와 적합성 뭐 이런 쪽으로 어필해 주신다면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단편만 보면, 그러니까 그 면접관의 그 프레임만 따져본다면 당연히 그 덫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좀 떨어뜨려 놓고 본인의 전체적인 지원의 흐름과 방향을 좀 어필해 주시면서 나는 그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나는 내 강점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사무행정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면접 전형 내에서 이러한 약간의 걱정들 잘 해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추가적인 조언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하시고 싶으세요? 홍 반장님? 네, 이분이 인턴을 합격을 하시길 바라고요. 인턴을 하시게 된다면은 보다 능동적인 인턴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단기간 일하다가 나갈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언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나서서 직원분들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점들이 핵심인가요? 이 기관에서는 현재 어느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네. 제가 사업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찾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본인의 보다 능동적인 그런 인턴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인턴에서 실제 얻는 것이 많고 나중에 지원했을 때에도 내가 말할 요소들을 더 풍부하게 갖출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원 코치님. 일단 이분의 경우는 본인이 방향을 잘 아는데 실천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듭니다. 어학이 이 정도의 경력과 이력이 있으신 분치고 어학이 현재 점수가 만료되었거나 없다. 이거는 이제 뭐 빨리 시험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토익 시험장 하나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맞아요. 요즘입니다. 실제로 뭐 서울에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전까지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되는 그런 뭐 취업 관련 커뮤니티 여러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어학 점수를 조기에 확보를 하셔서 정작 전형이 열리게 될 4월 이후의 게임에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본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인턴에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은 아이디가 토끼사랑해. 토끼사랑해. 네. 네, 토끼사랑해. 그리고 학교가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3.8점의 학점, 그리고 어학 점수 오픽 AL 등급 토익 굉장히 940점 높아요.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격증은 없음. 경력 사항을 보니까요. 스타트업 회사 1개월, 외국인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 이마트 물류 아르바이트, 레스토랑 카페 알바 두루두루 경험하셨습니다. 수상 경력, 교내 인문사회 공모전 우수상, 또 타대학교 해운항만 논문 공모전 우수상, 대외 활동으로는 통역 대외 활동 1년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통역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뭐 그러니까요. 부산 로드쇼 국장 통역, 스토리트 필름 해외 영화 바이어 통역,
과로하시고 대단한 통역들은 아니지만 나중에 영어 능력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1년, 중소기업과 해외 전시회 2번 참가해서 부스 운영 보조 경험도 있으십니다. 삼성 드림클래스 교육봉사 8개월. 아,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 인턴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는 인턴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2순위는 자격증이라고 써주셨고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 등 길게 써주셨네요. 저는 원래 제 전공과 해온 활동을 바탕으로 대기업 영업직을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과 취업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이 TO가 그나마 많고 다른 곳은 힘들다라고 하시는 홍기찬 쌤의 영상을 보게 돼서 제가 했던 방향 설정이 리스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많이 뽑는다는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포기하기에는 전략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공공기관, 대기업 다 같이 준비하고 싶지만 NCS와 인적성을 제가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저는 2022년 상반기가 되어야 구직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조언과 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확률만 높일 수 있다면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유유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토끼를 사랑하시는 분 만나봤는데요. 정말 2022년도에 도전을 할 거지만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토끼 사랑해님 어떻게 조언해 주실 건가요? 예, 뭐 일단은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분은 전체적으로 본인이 해왔던 경험 자체가 다양하고 폭넓긴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경험들은 명암이 존재하겠죠. 대표적인 이 통역 알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의 이 통역 아르바이트 경험, 이거가 본인에게 어쩌면 좀 메이저 경험으로 본인이 좀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가고 싶은 기업은 너무 많고 아직 취준하려면 한 2년 정도 남은 상태고 네. 경험은 통역 위주의 경험. 자,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드시거나 졸업할 때 되면 무슨 생각하시게 되냐면 기업체 취업을 할까요? 통역대학원 가서 뭐 통역사의 길을 걸을까요? 이런 고민을 또 하실 확률도 분명 존재합니다. 뭐 그 그렇죠. 고민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퍼펙트하게 취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목표와 욕심이 많이 크지만 실제로 본인이 하게 될 노력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입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의 내용들이 일관적으로 보면 기업체에서 프레젠터의 역할을 하셔야 될 역량밖에 안 돼요. 이 경험만을 놓고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이 뭐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어요. 뭐 여러 가지 내가 상황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을 보유했다. 글쎄요. 지금 이 이력만을 단편적으로 적어준 것만을 놓고 판단했을 땐 그냥 주어진 조건 내에서 자기의 몫을 통역으로 잘 하시는 것 외에는 본인의 강점이라고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남은 2년 동안 본인께서는 일단 기업체 인턴을 한번 경험하시면서 그게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일반 대기업이면 대기업, 뭔가 본인이 특정 직무에 소속해 보시고 아 내가 기획이면 기획, 마케팅이면 마케팅, 영업군에 해당되는 요소, 뭐 사무행정 다 여기에 내가 좀 적합할 수 있구나. 아 이건 나에게 좀 안 맞구나. 혹은 이에 필요한 자격이나 교육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채워 나가야 될 시기로 삼고 그 시기 안에서 본인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통역대학원은 좀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홍 반장님은요? 네, 일단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우수하신 분입니다. 어학 점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점. 이 지방 국립대라는 거에서 약간 뭐 본인 스스로는 낮춰서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방 공공기관을 지원을 하시거나 혹은 지역의 사업체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그런 대기업을 지원할 때에도 이런 지방 국립대라는 것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이 할 겁니다. 다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계신데 2년의 시간이 남았으니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이면 금융권,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대기업이면 대기업 다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서포터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그 분야, 직무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가급적이면 최대한 경험해보라.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에도 맞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본인의 그 이력, 이런 통역 1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스타트업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섞이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런 이력들을 다 봐서 서류를 작성했을 때 인사 담당자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물론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은행 쪽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땄다. 근데 그런 것을 굳이 대기업의 영업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격증을 쓰실 필요는 없겠죠. 공공기관을 위해서 한국사를 땄었는데 이것도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혹은 사기업을 지원하시는데 한국사 자격증 이런 것들은 딱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선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마케팅 이론 중에 테니스 공을 6개를 던지면 1개도 못 받고 하나만 탁 던지면 탁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던질 필요 없다 경험을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테니스 좋아하시나 좋은 봐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좋은 얘기였어요. 다행이네요. 네, 또 이분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테니스. 인적성하고 NCS를 동시에 공부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약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내주시죠. 내끼 이 사람아, 내끼 이 사람아.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4학년 2학기면은 버겁겠죠. 하지만 그렇죠. 아직 근데 아직 2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많잖아요. 그럼요. 남았기 때문에 뭐 무료로 된 유튜브 안에서도 많은 강의들이 존재하고요. 뭐 외부의 온오프라인 교육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적극 공부하시다 보면 본인이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판단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일단 사기업까지 고려하시고 뭐 딱 봤을 때 무역회사나 물류회사 등 뭔가 적성 시험에 적합한 노력을 이어가실 수만 있다면 그게 적합하다면 저는 뭐 사기업군 적성 검사가 좀 더 위에 그리고 NCS 필기도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있는 아직의 시간이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둘이 같이 하면 또 시너지도 있잖아요, 공부 자체가. 시너지는 이제 결과적인 거고요. 결과가 좋으면 시너지가 낫다라는 거고 어. 결과가 안 나오면 나를 힘들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 투데이 잡스에서도 매번 NCS 문제풀이 마민영 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분의 NCS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죠. 학생이고 하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한번 맛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홍 반장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인적성하고 NCS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 유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NCS와 인적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두뇌를 계속해서 좀 개발하고 머리를 쓰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다양한 영역들을 경험을 할수록 본인의 그런 두뇌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지겠죠. 실제 저희 회원들도 두 개를 같이 공부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NCS와 인적성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사기업과 공공기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토끼 사랑해 님의 마지막 조언, 마지막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예, 한마디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니 터말, 토익, 토스는 3학년 때 완료를 다 하자. 어. 4학년 땐 전형별 대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제가 아까 혼낸 건 사과드리고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이렇게 당근을 네. 홍 반장님. 네. 그 방향성을 좀 명확히 잡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지금 활동하신 경험들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되어 있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면 어디든 괜찮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일단 이렇게 어디든 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맞는 좀 집중된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